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4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아서 그게 8억이 됐다 했잖아요. 현금이 4억이 더 생겼고 거기에 투자 한 7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모았던 돈 3천만 원 해서 5억이 생긴 거예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또 있잖아요. 30평대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타입마다 경쟁을 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고르면 당첨되기가 너무 좋습니다. 청약이랑 경매로 돈을 불리고 그 불린 돈을 안전하게 이렇게 후기 재개발로 넘어가서 그 5억, 6억을 12억, 13억으로 점프업 시키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겠네요. 맞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22억부터 시작해. 아까 13억 8천이었죠. 그러면 일단은 9억을 먹고 시작하는 거네요. 일단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뉴스를 조금 보면서 우리 멤버들이 좀 봐야 되는 것들을 좀 챙겨주는 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대출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정말 이자를 정말 낮게 해서 사내 대출을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 이천에 있잖아요. 삼성은 지금 뭐 강남에도 있지만 수원 이쪽에 사업지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가 다니는 곳을 우리가 셔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해요. 그런 라인을, 반도체 벨트 부동산이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요즘 큰 이슈인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부동산에 동탄역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쵸? 용인, 기흥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를 좀 많이 해줘요. 멤버들한테.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하냐면 아실에 들어가서 그럼 실제로 정말 이 뉴스 기사처럼 경기 남부권의 집값이 지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용인, 기흥, 동탄 이쪽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네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정말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제가 또 전달을 해드려요. 그래야지 우리 멤버들이 아 진짜 지금 경기 남부권에 집값이 오르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쪽에 임장을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인지 백테스팅 검증까지 이제 해봐야 된다. 맞아요. 실제로 2026년 6월 1일부터 지금 6월 8일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변동이 용인시가 0.8%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원시도 올랐고, 그다음에 화성, 성남, 하남, 구리까지 지금 이어지는 그 뉴스 기사처럼 경기 남부에 지금 흐름이 많이 온 걸 볼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용인, 수원, 화성 오르는 건 사실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군포, 안양, 안양도 계속 올랐으니까 군포시까지 이 흐름이 옮겨 붙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봤을 때 6개월 정도로 봤을 때 용인시 이런 데는 많이 올랐는데 화성시는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안산시 오르기 시작하고, 용인시 오르니까 수원시 따라 붙고, 뭐 이런 이제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집에서 제가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어지는 게 지역도 상승의 흐름의 메커니즘이 다 있어요. 강남 3구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지역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오르거든요. 경기도 흐름은 사실 분당,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얘네들이 오르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힐링되는 그런 효과네요. 네, 맞아요. 과천시가 오르면 뭐 인덕원이나 평촌 이런 곳들도 같이 오르고요. 일단 부천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다 있으니까 당연히 오르고 있는 거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곳들도 함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포시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걸 캐치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군포시에 대해서 조금 더 파봐요. 가장 비싼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금정역이거든요. 가격이 거의 안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런 대장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밑에 있는 것들도 따라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까 비교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입지 차이가 여기랑 가까운 건 있겠지만 얘는 대단지잖아요. 대단지의 장점은 뭐냐면 인프라가 좋아요.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어린이집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랑 가깝지만 얘는 신축이다, 대단지. 그러면 대단지를 살 거예요? 아니면 역세권을 살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 이제 멤버들이랑 상담을 할 때는 신혼부부고 역세권이 중요하다면 역세권 사라고 하고, 아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어린이집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잘 되어 있는 대단지, 그 인프라 잘 누릴 수 있는 키즈 카페가 단지 안에 있는 뭔가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근데 저라면
대단지 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 게 아니라 투자의 목적만 보면요. 투자의 목적으로 보면 대단지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청약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근데 레나쌤도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평범한 사람한테 부의 첫 단계는 무조건 청약이다. 네. 그 이유가 뭐야? 아파트가 많이 비싸잖아요. 10억 넘어가잖아. 그쵸. 10억짜리를 살려고 하면 지금 대출 6억밖에 안 나오고 현금이 최소 4억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4억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냥 근로소득으로만. 근데 이거를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청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청약은 당첨이 되고 10%만 일단 납부를 하고 입주가 평균 2, 3년이거든요. 2, 3년 동안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조금 있어요.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내가 당첨이 되고 일단 10%만 넣어놓고 그 사이에 머니 플랜을 좀 짜고 잔금을 할 때 내가 들어가든지 전월세를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하면 중간에 팔아버리는 전매도 가능해서 그 돈을 합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싼 집을 산다던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모은 돈이 적다라고 하면 보통 연봉도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연봉이 작으면 대출이 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청약은 또 좋은 점이 내가 계약금 10% 내고 중간에 또 중도금을 내는데 이 중도금은 내 연봉과 상관없이 나와요. 내가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돼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또 있잖아요. 30평대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타입마다 경쟁을 하거든요. 거기서 제일 못생긴 걸 고르면 당첨되기가 너무 좋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고 특별 공급이 안 되면 일단 경쟁률이 적은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청약도 내가 타입마다 뭔가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형과 타입마다 내가 넣는데 20평대, 23평대, 30평대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 25평대랑 30평대거든요. 조금 소형평형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그래도 난 평형을 높이고 싶어 라고 하면 25평, 30평 중에서 여기 안에서 이제 타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가장 인기가 없을 것 같은 걸 고르시는 거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내가 인기가 없는 평형을 골랐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당첨받고 네. 사도 네. 나중에 팔릴까? 네. 못생겨서 안 팔리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파트가 못생겨 봤자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입주하고 나서 1000에서 뭐 한 3000 그 정도 가격 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 이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뭐 3억, 4억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청약은 일단 당첨을 목표로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전제는 좋은 청약. 안 좋은 청약을 못생긴 걸 받으면 그건 정말 답이 없죠. 그러면 청약은 일정 같은 건 어디서 보고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청약도 공공이 있고 민영이 있는데 보통 민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민영은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캘린더 들어가시면 이번 달에 청약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1순위, 2순위도 있는데 특별공급까지 3개를 보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1순위 특별공급 나오죠? 8일날. 그 다음날 1순위가 돼요. 이거를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이것도 제가 강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공급하고 그 다음날 1순위 하고 그 다음날 2순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청약 공부를 하면서 나는 특별공급에 되는 사람인지 1순위에 되는 사람인지 2순위에 되는 사람인지 이걸 확인을 하고 이 청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좋은 청약이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부동산은 무슨 학문이라고 했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보고 청약하는 곳의 아파트 그 분양가를 보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청약하는 곳이 뭐 비슷하다 아니면 청약하는 곳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청약이라고 할 수 있죠. 로또 청약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로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서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보다 뭐 4억, 5억 싸면 그게 로또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청약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약만 기다리고 있는 게 가장 시간 낭비거든요. 왜냐면 이게 당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하든 매매를 하든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청약 괜찮은 거 나올 때 이걸 서브로 넣어라. 그래서 중간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계속 내가 매매랑 경매 공부를 하면서 또 좋은 기회를 찾고. 아파트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무기가 많아야 된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약간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거랑 총을 갖고 나가는 거랑 총과 방패를 갖고 나가는 거랑 총, 방패, 탱크까지 다 갖춰서 나가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할까요? 탱크까지 같이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저는 그게 청매경이라 생각해요. 청약, 매매, 경매 이걸 다 해야지 이 전쟁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난이도로 보면 청약이 그래도 좀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건 랜덤한 거니까 내가 될지 안 될지. 운의 영역도 좀 많이 크고 그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레나쌤이 결국 크게 버는 사람은 매매로 갈아탄다라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굴릴 수 있는 청약이나 경매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모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4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아서 그게 8억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4억이 더 생겼고 거기에 투자 한 7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모았던 돈 3천만 원 해서 5억이 생긴 거예요. 그 5억으로 지금 저랑 뭘 하고 있냐면 재개발을 보고 있어요. 매매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한번 불리고 난 다음에 이 돈을 빼서 앞으로 좋아질 곳에 매매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재개발을 매매하는 거.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보면 된다 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네,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이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예요. 빌라나 저층 집들이 많은 곳들, 뭐 1층, 2층, 4세대 빌라,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 빨간 벽돌집 있잖아요. 그걸 싹 다 밀고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해요. 아파트를 아파트로 만드는 게 재건축입니다. 리모델링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골조를 만들잖아요. 그 골조를 냅두고 옷만 갈아입히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재개발이 가장 좋고, 단지가 그냥 천지개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뭐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세대수가 몇 개냐, 이 차이거든요. 이 셋 중에서도 거의 재개발에 많이 포커스를 두시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돈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셋 중에 재개발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재개발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모아주택이나 뭐 신속 통합이나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단계별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듣고 어느 단계쯤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봤던 아실이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실이 깡패네요. 저희가 갔던 곳이 증산 5구역이에요. 제재를 클릭하면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계 이렇게 클릭을 해볼 수 있어요. 증산 5구역은 후기 단계입니다. 거의 끝 단계거든요. 지금은 가장 비쌀 때겠네요. 그쵸. 근데 또 비싸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일반 분양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 아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지금 뭐 한 13억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이 지금 뭐 17억, 18억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반 분양이 공개되는 순간 여기는 18억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매물이 나오자마자 사야 되는 그런 곳인 거네요. 네, 청약은 돈이 조금 들어가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들 로드맵을 짜줄 때 청약이랑 경매로 돈을 불리고 그 불린 돈을 안전하게 이렇게 후기 재개발로 넘어가서 그 5억, 6억을 12억, 13억으로 점프업 시키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효율적이네요. 보면 7천만 원에서 1억 가졌던 친구가 그게 5억이 됐고 그 5억으로 이제 이런 재개발 투자해서 10억이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너무 돈이 없게 시작을 했어서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상황을 뭔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강사의 경험을 무시 못하는 게 하나만 해본 사람은 하나만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것만 맞다고 해요. 다 해본 사람은 너의 상황에 맞게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경매가 안 되는데 경매 수업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청약이 안 되는데 청약을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 그러면 방금은 좀 잘 된 케이스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 안 되는 케이스의 재개발을 고르면 또 이제 굉장히 오래 물리거나 못 팔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텐데, 레나 쌤이 이제 어쨌든 뭐 컨설팅도 하시고 수강생 교육도 하실 텐데 좀 이런 거는 이제 건들지도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있죠.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정말 기초적인 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를 할 때 여기 단계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초기를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 아까 그 저희
집에서 봤던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에서 보이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살 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물건을 매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의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사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말한 현금 청산. 현금 청산이 되고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런.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나는 정말 낮은 가격으로 돈을 정산받고 쫓겨나요. 그러면 내가 샀던 돈도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뭐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2단계인지 저 단계인지를 알아보려면 네.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는 구청, 은평구청, 막 구청에 전화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아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 물건을 이제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한, 장기 보유를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물건은 또 살 수 있어요. 되게 복잡하네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게 엄청 많다. 네, 맞아요. 실제 이걸 안 알아보고 이 큰 금액을 넣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많아요. 이거를 일반 매매면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여기 만약에 경매가 나왔어요. 재건축하네? 아, 좋다 이러면서 매수를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현금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실제로 재건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를 하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경매로 매수를 해야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공부를 조금만 하시고 그걸 매수하면 조금 위험한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 단계 이후로 매수를 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요 물건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목동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업 시행 인가,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거든요. 이후니까 이거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현금 정산. 그쵸.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되겠죠. 근데 이걸 누가 들어갔어요. 왜요? 기부천사?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유는 하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간 거면 진짜 분양권을 못 받고 거기 실제 케이스인 거네요. 못 받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었던 이 채무자가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패스하시고, 돈 벌 수 있는 안전한 물건들 많으니까 그런 물건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매로 돈 버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것만 피하면 돈 벌 물건들이 진짜 많아요. 경매는 이제 여력이 되고 이런다라고 하면 경매를 하는 것도 큰 돈을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사실 경매를 가장 어려워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청약은 이제 당첨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매는 낙찰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금액에 대해서 너무 높게 쓸 수도 있고 너무 낮게 써서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결국은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이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 가격이 파악이 되면 나는 여기에서 얼만큼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준을 좀 정해드리면 수도권은 그 시세의 5에서 10% 이내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7억에 낙찰받을 거야 하면 절대 안 돼요. 9억 5천에서 뭐 한 9억 뭐 요 정도 사이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욕심을 덜 내면 덜 낼수록 될 확률이 높아지죠. 제가 이제 계속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매로만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단편적으로 나는 2천만 원씩 10번 벌어서 1억 벌 거야 보다, 내가 오르는 지역의 경매로 몇 천만 원이라도 싸게 사면 올라가는 폭이 더 크거든요. 5번 거치는 것보다 2천 더 싸게 사서 그냥 쭉 홀딩하는 더 많이 벌 수 있다. 앞으로 오를 지역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하게 사는 전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평생 할 거다, 한번 스킬을 잘 배워놓고 평생 이렇게 부를 계속 쌓아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매매 공부법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오를지 파악을 하고 사이클을 분석을 하고, 그럼 그 사이클에서 앞으로 오를 곳이 어딘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경매로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금액이 많이 올라오면 팔고 또 좋은 곳으로 또 갈아타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까 5에서 10% 정도의 뭔가 수도권 안에서의 욕심을 이 정도 안에서만 내라라고 하셨는데, 유찰이 많이만 될수록 가격이
계속 저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말 뭐 10억짜리가 700만 원 최저가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권리 분석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눈에 보이는 금액 700만 원이 전부가 아닌 거네요. 권리 분석을 한번 제대로 배우시면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권리 분석이 뭐예요?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나한테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권리 분석인데 제가 아이들을 8년 가르쳤잖아요. 8년, 9년? 거의 10년 가까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걸 잘 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진짜 잘 가르쳐요. 하루 만에 마스터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 어렵지 않으니까 하루 만에 속성으로 딱 배우고 괜찮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입찰하시면 내가 내 집 마련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을 하나요? 경매는 사실 대한민국 대법원 경매 사이트도 있는데 그거는 무료예요. 근데 조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료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저는 보통 옥션원이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돈을 내야지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랑 또 제휴가 되어 있어서 제 수강생들은 다 1개월 무료로 다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도 검색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법원보다 이 옥션원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한 건가요? 네, 훨씬 편해요. 그 대법원은 정말 그 로우 매테리얼밖에 없어요. 정말 그 아무것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무조건 이걸 써야겠네. 일단 물건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 마포구 어떠세요? 마포구. 마포구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마포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에 이 물건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이거 제가 할 건데 제가 하고 싶긴 한데 누가 들어가시면 어쩔 수 없죠. 여기 지금 마포 더 클래시라는 아파트예요. 제가 지도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현역, 애호개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마레프라는 이제 마포에서 정말 유명한 아파트죠. 아래로 가면 용산, 조금 더 아래로 가면 또 강남이 나오는. 위치가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지금 얼마죠? 13억 8천이잖아요. 이게 지금 경매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유찰인 거예요. 네, 그걸 유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6월 23일 날 사람들이 입찰을 하겠죠.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어요. 없죠. 임차인이 없고 보통 우리한테 인수되는 금액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리한테 인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금액이 없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사실 봐야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지금 우리 이 영상 딱 하나 보고 딱 할 수 있는 거면 임차인 현상을 보고 임차인이 없다라고 하면 괜찮은 물건일지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고 임차인이 있는 걸 명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살아도 이 집을 갖고 있던 소유자가 살아도 내보내는 걸 명도라고 해요. 여기 있는 거는 공급이에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네이버 부동산은 공급으로 나오고 경매지에는 전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8182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평형대가 나와요.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겠네요. 맞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22억부터 시작해. 아까 13억 8천이었죠. 그러면 일단은 9억을 먹고 시작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난 18억, 19억, 20억 이렇게 써내겠죠. 그래서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겁니다. 저건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19억에서 20억까지는 쓰셔야 될 것 같고 어쩌면 동과 층, 향에 따라서 그 물건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면 더 높게 또 받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적으로 지금 22억짜리 물건이 13억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매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경매 동행도 많이 해보시고 경매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저런 게 진짜 22억에서 14억 막 이렇게 낙찰이 된 적도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돼요. 5에서 10% 정도? 근데 내가 만약에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 가격이지만 얘가 만약에 더 오를 그런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5에서 10%지만 앞으로 오를 게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입지가 너무 좋고. 경매에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경매를 이제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명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임차인이 없어서 이건 굉장히 좋은 컨디션 물건이다라고 하셨는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일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랑 그리고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과 없이 말씀드리면 경매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매로 나온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협상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제 20건을 넘게 우리 이제 멤버들 경매 낙찰받으면 제가 다 케어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명도 소송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제가 설득해드리고 협상해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말이 안 통했던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가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결국 협상이라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뭘 만들어 놓은 시트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케어하는 인원들이 적을 때는 제가 막 옆에서 막 진짜 다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제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스승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낙찰 받으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낙찰 받으면 매각 허가 결정까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그 대출 상담사 제가 7년 넘게 모았던 상담사 번호도 탑업해놨고 그리고 대출 알아보면서 비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엑셀 파일도 정리해놨고 와 진짜 개꿀통 자료네요. 그리고 이제 잔금 날짜까지도 해야 되는 거 임차인이나 점유자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보내면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경매가 진짜 쉬워지겠어요. 낙찰만 받으시면 돼요. 청약, 매매, 경매 다 풀어주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어요. 아직 사실 1%도 안 푼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는데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시드 때별로 이제 나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네.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드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뭘 해야 될까요? 5천만 원 미만이면 일단 돈을 정말 치열하게 모으셔야 합니다. 5천 미만이다라고 하면 부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서 돈을 최소한 7, 8천까지는 모아본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서 청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매로 지방 단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무주택이다라고 하면 대출도 80%까지 나오거든요. 생애 최초라는 카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돈을 공격적으로 불리던지 아니면 돈을 차근차근 모으면서 청약을 한번 노려보던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구간은 시드가 5천에서 방금 말하신 7, 8천대 그러니까 5천에서 1억 사이 이분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5천에서 1억이면 이제 아파트를 조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한 3, 4억대 아파트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3, 4억대 아파트가 그렇게 막 정말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4억이 8억 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런 아파트들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2년 살고 있다가 그게 가격이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면서 한번 점프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리시고 사실 4억이 아니더라도 4억짜리를 사서 6억에 팔면 2억이 남잖아요. 그럼 내 돈 3억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한 2, 3년 동안 모은 돈 뭐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3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3억 5천으로 그 다음 이제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드가 그럼 이제 1억에서 2억 사이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될까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청약, 10억짜리 청약을 볼 수 있어요. 10억짜리 청약을 보거나 아니면 한 6, 7억대 아파트를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매로 6, 7억대 아파트를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인데 아직 좀 단계가 조금 많이 남은 초기에서 중기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재개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 4천대가 가장 좀 어렵는데 이걸 한 번만 사이클을 타면 1억에서 2억 사이만 딱 그 구간만 들어가면 진짜 선택권이 엄청 넓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막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부동산은 돈이 있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돈을 모으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모았어요. 근데 내가 뭘 투자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거 사요. 이상한 타이밍에. 저는 이상한 타이밍에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엑셀만 밟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를 봐서 지금 약간 조금 홀딩하자. 뭐 정책이 나올 것 같다. 그 정책 나오고 분위기 한번 박살나면 그때 들어가자 우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해요. 그리고
감대로 해버리거든요. 감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대로 투자를 해버려요. 근데 투자는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다 망했어, 지금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사야 할 때고요. 지금 사야 돼 이렇게 할 때는 팔 때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지 정확한 타이밍에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레나쌤은 어쨌든 1,000만 원이라는 종잣돈부터 지금 55억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럼 진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텐데 어떤 시행착오를 좀 겪으셨는지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 저만의 기준이 안 잡혀 있고 막 로드맵이 없을 때 싼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싼 게 빚이 떡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빌라를 사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뭐라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방금 얘기한 그 본인이셨네요. 네, 저예요. 그래서 그걸 사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거 사고 거의 종잣돈의 3분의 1이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만의 기준을 찾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건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도 그런 게 없었을 때 시행착오를 진짜 너무 많이 겪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남들이 하고 좋아 보이니까 따라 했던 것들이 싹 다 망했던 거죠. 그러면 그 시행착오들 중에서 이제 아파트 투자에 입문을 하신 분들이 이것만큼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부동산은 진짜 비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은 금액이면 더 좋은 지역을 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단편적으로만 공부를 하고 사다 보니까 A 지역이 B 지역보다 훨씬 좋은데 A 지역 아파트랑 B 지역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A 지역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B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만약에 내가 부천시에 살아요. 그러면 내가 부천시에 사니까 이러면서 그거를 골라요. 그렇게 하면 자산 차이가 점점점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는 곳 이런 것보다 지역이 입지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큰 눈으로 시장을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흐름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흐름 속에서 나한테 가장 좋은 기회비용이 뭘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고 임장가하고 판단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편안한 거를 찾으려고 하고 컴포트 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실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살던 데가 뭐 좋은 동네가 아니고서야. 너무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경매만 하면 경매만 하고 한다. 제가 진짜 뭐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 보니까 느낀 거는 강사들 중에서도 딱 하나만 하고 그게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 종잣돈은 많은데 대출이 안 나와. 이런 분들은 뭐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연봉은 높은데 근데 시드가 없어 라고 하면 청약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다 각자의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보고 나는 이걸 못하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공부해서 시야를 좀 넓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넓혀진 시야 안에서 기회를 찾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청매경으로 무료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조금 하나만 파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걸 뭐라도 다 알려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특강은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서 오늘보다 더 많은 꿀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골드맵 아카데미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 아니면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을 먹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주저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엔딩 멘트로 제가 찬창을 할 테니까 후창으로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드맵을 봐야 황금땅을 찾는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부동산 투자자 파이팅!